안녕하십니까. 오늘 뉴포 초대석 시간에는요, 반년 만에 다시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신 분들입니다. 저희 민족산업으로 이야기하는 뷰티 업계 새로운 움직임이 있죠. 그 조합이 결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이버 조합이 새로 창고도 오픈하고 뭔가 눈여겨봐야 할 만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다시 한번 네이버 조합의 조합장님하고 사무총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딱 6개월 만에 다시 오네요. 겨울이었는데 이제 벌써 여름이 됐어요. 네, 완전히 추워가지고 막 떨면서 녹화했었는데 이제는 에어컨 끄고 덥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뷰티 업계에 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도 기사를 썼는데 레베카라는 회사가 요즘 좀 관심의 대상이 됐더라고요. 어떤 회사인가요, 레베카? 레베카는 한인 뷰티 서플라이가 중국으로부터 이제 머리를 수입하기 시작한 게 92년도거든요. 네. 그래서 92년도에 개방하면서 사실은 이제 한국의 보양이나 미성이라는 그런 전통적인 가발회사가 있었는데 네. 이런 회사들이 기술을 가르쳐서 네. 그 회사로부터 이렇게 원래 원모를 수집한 거를 사다가 프로세싱 하던 거를 그 회사한테 맡겨서 제작을 하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기술을 이전받고 그렇게 해서 한인 뷰티 서플라이 업계에다가 물건을 팔아서 지금 거의 중국의 시창시라는 도시 전체를 개발할 만큼 큰 회사죠. 그 정육환인가요? 그분이 굉장히 엄청난 부자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레베카라는 데서 학교도 다 짓고, 레베카 하이스쿨, 미들스쿨, 대학교까지. 네. 기숙사가 진짜 직원이 몇만 명씩 되는 그런, 세계 300대 부호가 가야 된다는. 네네. 그러니까요. 머리 만들던 분이 그렇게 대부호가 될 줄은 누가. 지금은 머리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재벌, 그렇죠, 지금은. 부동산부터 해서 리테일 사업까지 다 이미 중국에서는 거의, 제가 듣기로는 1000개가량의 리테일을 이미 오퍼레이션을 한다고. 중국 안에서는 이미 뷰리를 한 1000개가량 리테일을 오퍼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제가 듣기 네. 그럼 그 레베카 입장에서는 사실 얼마 전에 뉴욕으로 진출하면서 2천만 불 투자했다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별거 아니네요. 큰 돈 아니네요. 그 회사의 입장으로서는 이미 중국 내에 있는 천여 개의 자체 매장, 체인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 매출이 억 단위 불, 그래서 몇억 불 매출을 이미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2천만 불은 선투자금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건 8천만 불까지를 그 이사회 통과를 받지 않고 지출할 수 있는 경비로 예산으로 이제 오는 건데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은 르베카의 8천만 불 투자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민 투자를 원하는 중국인들한테 매칭 투자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 EB5로 오는 투자가 많죠. 중국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르베카가 51%를 확보하기 위해서 절반을 대고 50만 불을 대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이민 투자하신 분이 또 50만 불을 대서 그래서 한 가게당 100만 불씩의 투자가 형성이 되고 부부 2사람하고 4사람의 직원을 고용하면 6명 고용 조건이 그렇죠.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영주권이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1억 6천만 불 정도를 투자라고 봐야 되는데 굉장히 큰 투자라고 봅니다. 자신의 물건을 이제 자기네 돈을 소량 투자하고, 이제 자기네 판로를 우리 쪽으로 개척 못하니까 이제 바로 중국 사람들 갖고 와서, 데리고 와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판로를 이제 그 사람들 개척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이게 단순한 게 아니네요. 1억 6천만 불. 1억 6천만 불이면은 EB5 투자로 들어오면은 일단 160가정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가정 숫자로. 맞습니다. 네. 150개 정도 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딸려오는 식구들까지 따지면은 5, 600명이 영주권을 갖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대목이 이제 르베카가 미국 진출을 발표하는 직전에 르베카 공장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총영사를 회사로 초대해서 회사 투어를 시켜주고 그래서 이런 계획들, 사업 투자 계획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중국의 자본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트럼프 정책 중에서 그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도 돌아오게끔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이제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보여진 거죠. 네. 반면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뷰티 서플라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큰 도전을 받으실 수 있는 입장이 있는 거고요. 아, 그런가요? 그게 뭐 실질적으로 큰 위협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 뷰티 서플라이, 뷰티 인더스트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약 한 50% 가량이 네. 그 헤어 제품이에요. 아, 헤어 제품이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35%가 약품 종류고 그다음에 15% 정도가 자파류라고 한다면 50%의 분량의 그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장이 직접 들어와서 공장도 가격을 가지고 이 소매점하고 경쟁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대학생과 유치원 학생의 싸움이기 때문에 큰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소매점들이 뭐 보이콧하거나 뭐 그러면 오히려 레베카 입장에서는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보이콧을 할 수가 없는 게 네. 이 자체가 공장이 소매점을 하기 때문에 그 도매 업체가 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콧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보이콧 할 수 있는 건 공장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네. 이미 자기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온라인을 통해서 중국 공장이 직접 우편으로 소비자들한테 보내는 네. 분량이 이미 네. 우리 헤어 제품 중에서 휴먼 헤어라고 하는데 인모 네. 제품 중에서는 이미 절반을 넘어가 버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넘어가 있는 상태의 중국 공장들 간의 경쟁에서 리베카가 먼저 현장에 와서 판매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중국 공장하고의 관계는 이미 네. 적대적 관계.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매업체들도 우리 한인 도매업체들도 이렇게 리베카가 직접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고 해서 네. 거래를 안 한다고 이 회사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오히려 도매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도매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저도 도매상에서 좀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분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미 이 머리 시장에서 현재 제일 핫하게 팔리는 물건이 이제 번들 헤어라고, 네. 이제 생머리예요. 생머리를 네. 염색 가능한 생머리인데, 이 시장이 이미 중국에서 직접 하는 게 이 미국 전체 시장의 85%를 장식을 했어요. 네. 우리 뷰티 서플라이에서 파는 부분은 15%고, 그리고 뭐 그 외에 그 전에 우리 기존에 팔던 지금 인기가 전혀 없는 물건까지 합쳤을 때 이제 우리가 40%를 팔고 60%를 중국 공장에서 직접 팔고 있는데 네. 그게 다 중소기업 작은 공장에서 다 팔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경쟁하기 위해서 레베카가 일로 그냥 정리해버리려고 작은 공장들을. 그래서 아마 중국 정부에서까지 같이 압력을 해서 작은 거는 정리하고 뭐 이제 레베카가 다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머리 업계에서 레베카가 선수를 쳤다 치더라도 또 다시 뭐 제2의 레베카, 제3의 레베카 이런 게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그렇죠. 계속 있는 거예요. 더 커지겠네요, 가능성은. 그 레베카만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다 들어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국 공장이 그런 르베카를 제외한 나머지 공장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르베카가 좀 힘들 거다라고 이제 중국 공장 그런 생각하세요. 근데 그 메인 이유는 주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조합을 이루어서 네. 하나의 힘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아. 그래서 나머지 공장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한인 도매업체를 통해서 한인 소매업자들과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결국에는 중국 기업과 중국 기업들 간에 또 전투가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담이 좀 클 거다. 그래서 성공률이 좀 적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럴 때는 사실 이제 그 나머지 공장이라는 공장도 사실 굉장히 강해요. 네. 르베카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인 도매업체들이나 한인 소매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장들의 그 힘이라는 거나 아니면 제조 능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또 이제 그 방어를 해나갈 것이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잘 방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위험 요소라는 건 항상 그 겹겹이 방어막을 만들어서 확고하게 방어책을 세우는 것이 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설령 실력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막을 수 없을 것처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노아은행에 오셔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보다 빠르고 간단한 SBA론,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알림 서비스, 쉽고 빠른 손안의 작은 은행, 모바일 뱅킹.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노아은행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좋은 은행. 노아은행. 얘기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들어가면 미중 무역 전쟁 시대잖아요, 지금. 관세 서로 막 먹이고. 그럼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의 관세를 먹이면 아직은 뷰티 업계 그 제품들은 관세 대상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과세 대상이 이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무역 마찰이라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중국과 미국 간에. 그런데 무역 마찰로 인해서 관세를 먹일 수 있는 거는 어려워요. 휴먼 헤어 제품을 가지고. 헤어 제품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 헤어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난 92년도에 중국이 개방한 이후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미국이 건국하기 전에 영국에서부터 그 휴먼 헤어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해온 휴먼 헤어를 미국 건국 당시에 콜럼버스호를 타고 온 미국 초창기 이민자들까지도 그때도 임무를 중국을 통해서 배에 싣고 미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만들어진 첫 번째 가게가 바로 상업적 가게가 교회를 지은 다음에 만들어진 게 가발 가게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백 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벌어져 왔던 역사의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헤어 제품을 가지고 관세를 매기기는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로 인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위생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휴먼 헤어 제품에 석회가 달라붙어서 들어왔다든지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많이 벌써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한인 도매업체들이 거래하고 계시는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거래하실 때는 거기에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드린단 말이죠. 어떠한 위생 절차를 통해서 대중 위생에 위협이 되지 않는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고요. 지금 중국 공장이 소비자들한테 직접 공수하고 있는 제품들은 그런 위생 과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제품들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FDA가 아니면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 대중 위생을 걱정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 뷰티 산업이 사실은 탭하고 노크를 해서 그 문을 통한 무역 마찰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한 일이 아니군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CDC가 애틀란타에 본부가 있다는 맞습니다. 사실은 애틀란타 역할이 또 한 번 더 중요해질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레베카가 지금 상징이 돼버렸는데 레베카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제 중국발 위험 어떻게 우리 업계가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제 레베카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리테일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도매도 분명히 할 것이고 그리고 직접 세일즈맨들을 써서 이제 직접 공략을 이제 살론하고 발버샵을 직접 공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머리만 갖고 들어오지 않고 뷰리의 모든 걸 다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듣기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현재 판매되는 제품의 탑5 제품이 다 뷰리 관련 상품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미국 제재하는 그런 것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미 큰 뷰리, 우리 뷰리 서플라이 말고 이제 그 주류 사회에 이제 뷰리에 하시는 그런 회사들이 이미
크게 라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기 알리익스프레스 그 뷰티 제품을 네. 좀 어떻게 팔 수 없게.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라비를 물어보니까 이제 그쪽 큰 머리 회사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다.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매, 도매, 그리고 또 직접 이제 살론으로 다 들어가는 것 때문에 네. 위협이 될 수가 있죠. 그렇네요. 네, 크게 우리가 이제 주로 큰 손님들이 이제 살론 손님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아까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머리, 신테릭, 휴먼, 가발까지 포함하면 네. 이제 좀 보통 뷰티 서플라이의 50% 매출이 다 그쪽 머리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그쪽 시장의 가물을 조금씩 잠식이 이제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머리만 가지고 들어올 것인가, 이 사람들이. 리테일 샵을 열면은 당연히 네. 다른 것도 같이 아니면은 하겠죠. 네. 모든 거를 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커넥션이 더 좋을 테니까 예. 모든 브랜드를 다 가지고 다 들어와서 네. 그럼 좀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치 뷰티 디포처럼 네. 이것저것 다 하는 그게 그렇죠. 전국에 만들어질 수 있게. 자기네만의 이제 무슨 브랜드 같이 생길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시스템을 또 가지고 들어오고 네. 네. 아무래도 큰 회사니까 그리고 이미 경험이 있으니까 1000개를 리테일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큰 기업처럼 운영을 했을 때 우리 가게들이 대처를 하기가 이거 뭐 아랍 사람들이 뭐 시스템이 좋다고 뭐 그랬는데 이건 비교가 안 되는 대기업과 이제 지금 뭐 우리 조합장님 얘기 들으니까 더 심각해지는데요. 문제가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네. 이제 그 중국의 알라바바, 알리바바, 네. 네. 뭐 엄청난 온라인 웹사이트 아마존 같은. 근데 이 온라인 판매도 지금 우리 뷰티 산업에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도전이고, 근데 거기에다가 공장이 직접 리테일 체인을 만들어 들어오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도전인데, 이 많은 도전들을 어떻게 이거를. 제 생각에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로비를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이제 뷰티 업계 쪽을 제 생각에는 막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네. 그러면 미국에 진출해서 팔아야지. 온라인 시장을 막는다. 지금 현재 불공정하게 지금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에서 중국 사람만 팔 수가 있어요. 또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미국에다가 창고를 열어놓고 네. 소규모로 다 창고가 다 있더라고요. 네. 창고를 열어놓고 오더는 중국에서 받고 음. 물건 쏘는 건 미국에서 쏴요. 근데 저도 궁금해서 이베이처럼 우리가 여기서 팔 수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알아봤더니 거기서 알리익스프레스 답장 온 게 현재는 중국에 있는 사람만 팔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할 수 있게 뭐 자기네가 해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불공정한 거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팔 수가 없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 수 있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는 좀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제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미 하고 있는 거죠. 큰 대기업들이 이미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이미 로비를 다 하고 있대요. 로비를 하고 계시네요. 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게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모든 제조업들이 판매하는 사람들, 제조뿐만 아니라 소매상들, 도매상들,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되세요. 이게 지금 보니까 어떤 한 개인이, 한 업자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런 규모도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조합 때문인데, 네이버 조합 때문인데, 조합이 이런 일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대안들이 좀 있으신 건지, 실제로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 건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 문제는 뷰티 서플라이 업자들에 한해서의 위협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네. 우리 한인 이민 역사에서, 사실 한인 이민 역사에서 이렇게 한인 경제라는 걸 만들어냈던 그 원초적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체가 흔들리면 나머지 한인 사회의 경제도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확고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네. 차원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뷰티 서플라이에서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네.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실질적 대응 방안이라는 거를 저희가 내놔야 되는데 네네. 저희 조합에서는 준비하는 거는 이제 그러면 알리익스프레스를 우리가 보통 멀티 벤더 시스템이라고 솔루션이라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개 판매자가 모여서 판매를 행하는 플랫폼인 거죠. 네네. 그래서 아마존도 결국에는 그런 플랫폼인 거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그러한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마존에 버금가는 네. 그런 멀티 벤더, 여러 뷰티 서플라이 소매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멀티 벤더 이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 개발이 이제 거의 완성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연 가동 중이고요. 그래서 시험 가동 중이고, 그리고 9월 아마 말 정도부터면 네. 이제 시험 운영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주문도 받아보고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발전을 해나갈 건데,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냥 걱정하고 있거나, 그냥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니냐라고 컴플레인 하는 것보다는 네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더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네. 답이다. 네. 그리고 그런 솔루션을 제시했을 때 한인 소매업자들도 이거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볼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바로 내 문제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커뮤니티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미주 한인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네. 이거를 공동의 힘으로 참여해서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인사회의 그 하반 경제 구조를 받고 있는 원심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네이버 뷰티가 하기 위해서 이 설립이 된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조합이 처음 출범할 때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관심이 갔던 부분이 좀 제너레이션이 바뀌었으니까, 사업의 주체 제너레이션이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걸맞는, 시대가 변한 거에 걸맞는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들 좀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교육도 시켜주시겠다고 그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6개월 만에, 이제 설립한 지 6개월 만에 물류 창고를 오픈을 하셨어요. 네네. 예. 그 물류 창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리테일 스토어는 네.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들의 리테일 스토어에서는 물건을 어떻게 열심히 팔을 수 있는지에 집중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네. 바잉을 하는 역할을 좀 짐을 덜어드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바잉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조합원들이 애써서 바잉을 하도록 흥정을 하고 노력하시는 대신 저희 조합이 그거를 단체로 그걸 이제 업체와 협의하고 그래서 그런 더 좋은 조건의 바잉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창고가 필요한 거고, 네. 그 창고에 이제 물류센터를 활용해서 네. 물건을 받아가지고 또다시 분배하고 배포하고, 네. 그런데 그런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네. 각 소매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매점에 그 리스를 한다. 그러면 리스의 스퀘어핏당 소매점 리스는 좀 비싸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15불이다. 네. 창고 스페이스는 뭐 예를 들어서 5불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각 소매점에 그 비싼 렌트비를 내고 그 가게 뒤에 큰 부분을 창고로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 그 비경제적이잖아요. 그렇죠. 비효율적.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우리 창고에서 조합원들한테 항상 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 창고를 본인들의 그런 백업 이 스페이스. 창고로 네. 활용할 수 있게끔 네. 저희가 이렇게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어. 다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렇네요. 또 보니까 교육장도 갖춰 놓으셨고요. 네네. 저희가 방문해 봤더니 이제 제품 전시대에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거기에 무슨 제품들이 이제 전시가 되나 보죠? 그 자체 브랜드들이 이제 전시가 되고, 아까 다시 돌아가서, 네.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네. 저희 가게에도, 가게 장사를 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브레이드 제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브레이드 제품을 많이 오더를 해서, 또 네. 딜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들이 이제 약간, 덫이에요, 그게. 딜이라는 게, 이 소매상들한테는 물건을 많이 사야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창고에도, 창고가 없어서 옆에 스페이스, 리트 스페이스를 한 달에 1,700불을 주고, 네. 1,700불 주고 얻었어요. 그러니까 1,700불을 창고로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인벤토리를 계산해 보니까 거기 안에만 2, 30만 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돈이 거기 잠겨 있는 거죠.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네. 창고에 그냥 잠겨 있는 거죠. 네. 딜을 받기 위해서. 이제 아. 그런 것들을 이제 공동으로 하게 되면 그걸 인벤토리를 좀 줄이자. 네. 우리들이 다 합쳐서. 이제 그런 거에서 굉장히 큰, 아마 그 사장님들이 개인 리테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돈을 세이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스페이스 부분, 또 인벤토리 부분, 이런 네. 부분에서. 네. 네, 굉장히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그 인벤토리 쉐어링을 같이 하면은 좋게 굉장히 많은 네. 세이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하나 추가를 한다면요. 예. 아마존도 창고를 운영하고 있어요. 물류센터를 그렇죠.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걸 이제 그 사람이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데, 네네. 도매업체, 주문을 받아서 도매업체가, 직송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마존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거기서 다 배송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경비면에서 모든 걸 다 압축시키고 절약하는 거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조합이라면, 네. 그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되는 조합이라면, 풀필먼트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창고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조합원들이 온라인 시장으로 진입을 했을 때, 네. 그 온라인 시장으로 진입했을 때, 조합원을 대신해서, 조합원 가게를 대신해서 물건을 쌓고, 배송하고, 네. 그다음에 반품 처리해주고, 커스터머 서비스 전화 받아주고, 할 수 음. 있는 그러한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미래 지향적 차원에서의 창고라는 개념도 또 이제 숨어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으셔서 잘 이제 구현이 되기를 바라는데, 걱정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시는 온라인 사이트 개발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 사이트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해드려야 될 거고, 운영하는 과정 중에 또 커스터머 컴플레인도 다 또, 그러니까 커스터머 센터 같은 것도 또 운영이 되어야 되실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생길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다 비용이에요, 사실. 네네. 네.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시는 것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 가지고 그 비용이 다 감당이 되나요? 그게 재밌는 게요. 네. 저희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알아야 손님한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제조업체들이 소비자들한테 제품을 알리고, 네. 그 제품을 소매점에 가서 찾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거는 가게에서, 방문했을 때 가게에서 가게 점원이 네. 추천해준 제품이 네.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과잉 결정을 하는 것이. 그러면 제품을 만든 회사는 소매점 경영인들한테 이 제품을 어떻게 설명해서 팔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네. 가장 마케팅에 효과적인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제조업자한테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한테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사실은 제조회사에서 후원이 많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네.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랑 오디언스, 네. 그 다음에 그 조합원들이랑 오디언스의 큐레클럼을 맞춰서 네. 우리 조합원들한테 너무 많은 똑같은 정보가 가지 않게 하고, 네. 네. 그래서 적정하게 꼭 필요한 정보들이 나누어서 이펙티브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네.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합, 우리 교육실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그 fee에 그러니까 그 커스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저희는 팔로를 갖추고 있는 단체예요. 이미 다 팔로가 있어요. 어떤 그렇죠. 도매상이 시작해서 네. 우리가 팔로를 개척해야 될 게 아니고 네네. 우리 조합은 이미 팔로가 있는 상태에서 네. 무슨 물건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물건을 잡고 네. 팔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클 것 같은. 그렇네요. 네. 네. 무슨 물건을 갖다 줘도 조합원들이 네. 내 물건 내가 사서 파는 거니까.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건들 잘 선별해서 들어오면, 그리고 지금 물선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물품 선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저희 조합에서 이제 그분들이 물품을 선정을 하셔서 물건을 조합에서 받을 텐데 그분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도매상 경험도 있으신 분들이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저희는 또 리테일 하는 사람들 무슨 물건을 저희가 꼭 필요로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런 물건을 잡아서 팔면 이미 개척이 돼 있는, 팔로가 개척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물건을 팔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빠르게 이제 뭐 커스트가
뭐 걱정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다. 네. 네, 제 생각은.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문을 듣자 하니 네. 방송국을 만드신다고. 네, 네. 뷰티 전문 방송국을 만드신다. 그건 어떤 계획입니까? 만들었죠, 이미. 네. 지금 이제 저희도 네. 이런 팟캐스팅 이게 이제 네. 앞으로 지금 직면 시대 네. 대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저희도 이제 각 소매점에서 하루 종일 음악을 트세요. 네, 그렇죠. 음악을 계속 틀어야 드리는데 그냥 음악을 무의미하게 들을 게 아니라 네. 저희가 방송국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런 톡쇼도 하고요. 제품에 대한 톡쇼도 하고 그 제품을 평가도 하고 네. 그리고 사용 방법도 가르쳐주고 네.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별로 네. 프로그램을 짜서 네. 그거를 이제 매주 방송을 할 거고요. 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매주 모여진 것들이 네. 또 다시 이제 또 전체적인 그 하루 종일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제 팀이 있는데 그 팀들이 블로거들이에요. 파워블로거들이니까 네. 그 파워블로거들이 본인들이 또 제작한 방송물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유튜브에 꽉 찰 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런 방송물들만 또 모아가지고 계속 음악과 방송물과 제품에 대한 소개죠. 네.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하루 종일 방송에 들으면 그냥 시청장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네. 동영상으로도 쇼핑하다가 보실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집에서도 또 보다가 또 이제 가게를 그래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하는 그런 방송 매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그냥 이상적으로 이걸 상상만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 뷰티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Hey Naver 네. 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게 됐는데 오. 정말 이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이제 전문가들이 모이신 거예요. 네. 영화 제작 쪽에 계시는 분들 예. 예. 그리고 전문 그 또 호스트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네. 이런 전문가들이 집단이 막 모여들어서 아주 정말 아주 프로페셔널한 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요새 게스테이션 가면 네. 게스트 넣고 있으면 방송이 방송 나오잖아요. 나오죠. 계속 게스테이션에서 오늘 도넛 몇 개 사면 커피 뭐 프리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도 나오죠. 광고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네. 가게에서 매장에다가. 틀어놓는 거죠. 야. 네. 영어로 만드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다행입니다. 경쟁은 아니네요, 저희가. 네. 아, 그렇군요. 네. 네이버 조합이 아틀란타에서 먼저 결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틀란타 조합장이 1호 조합장이 탄생했는데, 차기 조합장은 어디서 나올 예정인가요? 이제 우리 뉴욕 지역에 네. 조합원들의 숫자가 이제 좀 많아져가지고요. 네. 이제 그 조합장을 선출할 만큼 네.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 이제 뉴욕이 다음 제2의 예. 이제 조합 지역이 될 거고요. 허브가 될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워싱턴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조합에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조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틀란타 전체가 있어서 단체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개개인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제2창고는 워싱턴에 이번 달 말에 이제 오, 벌써요? 네. 아, 이 첫 번째 창고는 6개월 걸리셨는데, 두 번째 창고는 한 달 만에. 이제 앞으로 더 빨라져야죠. 네. 물건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물건들을 유통하는 거가 이제 여기 그쪽까지 가려면 힘드니까 네. 이제 워싱턴 쪽에서도 디스트리뷰트를 할 수 있게 크지 않은 창고라도 여기처럼 네네네. 작은 창고라도 네. 그리고 지금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지금 네. 사무국으로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이제 전화를 오셔갖고 이게 들었는데 네. 네 이거를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씩은 제가 물어보면 거의 다 모든 분들이 조합에 대해서는 다 들어보셨어요. 네. 도매상도 그렇고 소매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이제 보여주고 팔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던 방송 같은 것도 눈에 자꾸 보여주기 시작하면 네. 그때 되면은 이제 보물 터지듯이 들어오지 않을까. 네. 지금 그렇게 생각을 꼭 한국 사람들은 이제 어제 사무총장님도 그 회의 때 얘기하셨지만 네. 혼자 들어오려고 안 하고 같이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 서로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들어갈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야. 한 번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많은 분이 들어오잖아요. 조지아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3개 아시나요? 당연히 1등은 영어, 그 다음은 스페니쉬. 그런데 3위가 한국어라는 사실. 진짜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언어보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세 글자. 바로 스마일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얀 미소를 지으세요. 김명환 치과에 가시면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는 이 조합이 계속해서 늘어나가지고 조합이라는 게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많아질수록 더 큰 혜택을 조합원들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엉뚱한 질문 하나는. 아까 처음에 우리 중국발 위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중국 공장들이 그렇게 딴짓을 자꾸 하면, 우리가 차라리 요즘 분위기도 좋은데 북한에다가 직접 공장을 운영하는 거는 좀 불가능한 얘기인가요? 아주 크리에이티브 하시는 생각이세요. 아주 창조적인 생각이시고, 네.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가발 공장도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매니큐어 공장도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네일케어 제품 공장도 필요하고, 또 수십 가지가. 그렇죠.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공장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한국의 인건비가 비싸서 인도네시아가 있고, 중국에 가 있고, 뭐 방글라데시에 가 있고, 여러 곳에 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런 공장들만 모아서, 네.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네. 이제 평화 체제가 갖춰지면, 안 될 법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단 체제를 또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리 조합에서도 그러면은 북한에 진출할 그런 계획 같은 게 좀 있으신 건가요? 저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국 태생이잖아요. 네. 모국이 한국이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가장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생산해야 되는 다수의 제품이, 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에서 만들어야 되는 성격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네. 저렴한 인건비, 북한 이상 저렴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서로의 경제적 니드와, 그 다음에 저희가 민족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의무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희가 충분히 좋은 교두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저희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미 중국 공장들이 네. 이제 인건비를 싼 데를 찾아서 중국 공장을 하청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답이 필요가 없죠. 네. 이거는 뭐 이미 중국 공장들이 자기네 인건비가 비싸서 네. 자기네 물건을 북한에 하청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이 우리가 뷰티 산업을 민족 산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남북 간 민족이 하나가 돼서 또 민족 산업의 재부흥을 일궈낸다 그러면 또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레베카를 늦질러야죠. 네. 네이버 조합이 좀 그런 일에 앞장서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저희 네이버 조합에 계속 발전하셔서 정말 우리 민족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데 큰 구심점 역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